자, 아까 이어서 좀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하는 내용들은 주로 인권에 대한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인 요건들인데요. 이제 이어서 이제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권리란 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책이 없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만 얘기를 듣고 있죠. 제가 쓴 책에 사실 앞에 부분에 다 이제 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이제 뭐 교양 과목 수준으로 해갖고 좀 이제 쓴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같이 이제 볼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단지 이제 개념적으로 또는 이제 우리나라 어법적으로 조금 이제 딱딱한 용어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죠. 자, 그런 이제 뭐 인간의 기본적 권리 이런 말 그대로 법률상으로는 성별, 인종별, 계급별, 문화적 차별, 사회적 출신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죠? 개인이나 사회에서 자유, 평등, 평화, 정의를 구현하는데 1차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다. 그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아까도 뭐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서 좀 하나 좀 더 추가된 것은, 아까 이제 아까 주로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이게 평등. 그래서 커다랗게 뭐 미리 얘기한다면 인권은 어떻게 보면 자유권과 커다랗게 이제 평등권으로 이제 나누죠. 그래서 이제 뭐 제1세대 인권, 제1세대 인권이 사실 이제 뭐 자유권이에요. 자유권. 그다음에 제2세대 인권. 이게 평등권. 그리고 평화, 정의, 이거는 제3세대 인권에 이제 속하죠. 하나 더 추가할 건 연대권이죠, 연대. 각 이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과 말고 연대하는 거. 연대해서 인권을 이제 확산시키는 거죠. 또 이제 요새인데 환경권, 이런 것들도 좀 포괄되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제3세대 인권이에요. 커다랗게 해서 제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요. 커다랗게. 그래서 이게 자유, 평등, 평화. 그죠? 요거예요. 커다랗게 인권이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두 가지의 이제 평행선을 갖고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평화형 정의는 거기 하나 이제 더블로 이제 집어넣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 현대에 와서 특히 이제 뭐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존 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주로 이제 여기 번역판에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주로 만민법에 썼죠. The Law of Peoples 돼 있죠. 이게 인권에 대한 얘기가 다 인권, 만민법. 아까 인권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공유해야 할 것이 인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만민법이라고 한 거예요. 요게 관련된 게 거의 이제 인권에 관련된 얘기예요. 특히 이제 자유권에 대해서 많이 써 있죠. 이 정의론,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대표작인데, 여기는 주로 이제 자유와 평등에 관련된 두 가지의 쌍을 갖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 주로 이제 써놨죠. 정치적 자유주의, 이거는 주로 말 그대로 자유주의 국가에서 공동체적 삶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써놨어요. 그래서 번역책들이 다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세 가지의 책도 궁극적이게 하면 인권에 관련된 사람과 사람다움이란 뭐냐라는 거를 좀 더 구분해서 이제 썼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사회윤리 책에도 아마 롤즈는 다 소개가 다 돼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롤스의 인권 이론 이렇게 이제 뭐 되는데 이건 간단한 내용들만 지금 했고 롤즈 거는 뒤에 제가 사실 현대 인권에서 이제 자세하게 사실 써놨어요. 여기는 이제 만만 보게 쓴 거예요. 만만 보게. 제가 뒤에 이제 특히 이제 존 롤스의 만민법에 관련된 거하고 현대 철학자인 또 현대 법학자이기도 하죠. 하버마스라는 사람.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놓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존 롤즈라는 사람 철학자도 이 사람은 2002년에 죽었죠. 말 그대로 좀 아까 얘기한 거 좀 더 푼다면 인권의 구현은 한 사회의 정치 제도와 법 질서의 적정함에 대한 필수 조건이다. 그죠? 정치 제도를 만들고 법 질서를 체계화시키는데도 필수 조건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런 제도를 만들려면 인간다움에 대한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둘째, 인권의 구현은 정당하고 강제적인 다른 국민에 대한 간섭. 그죠? 다른 국민에 대한 간섭. 강제적으로 다른 걸 간섭한다는 얘기죠. 예컨대 외교적, 경제적 제재 혹은 중대한 경우에 군사력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는 충분 조건이 된다. 그죠? 인권의 구현은 사람도 아닌 사람도 아닌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간섭하고 강요하는 것. 그죠?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군사적인 간섭을 말 그대로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보면 이제 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어쨌든 나토 가입 그 관련돼서 러시아에 뭐 허락 없이 했다고 그래갖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제 쳐들어간 거죠, 그죠? 어쨌든 그것도 보면 이제 군사적에 의한 이제 간섭을 한 거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줄 수 없으니까 지금 국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침해고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간섭을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전쟁을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권은 이제 만민 간의 다원주의에 대한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민법은 인권은 사람 만민이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그죠? 네. 어떤 이제 한계 사항을 이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 특히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롤즈가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의 도덕적 가치다. 여기 존엄성이라는 말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 또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그런 말들이 지금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뭐 서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동양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뭐 한국의 이제 불교라든지 조선시대 때의 유교의 전통, 뭐 다들 인본주의잖아요. 그죠? 또 19세기 말 이제 동학에서의 최재우, 그죠? 최시영, 이런 분들의 뭐 인내청 사상. 그죠? 인간과 하늘은 뭐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건 이제 우리 이제 동양,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이제 인간의 존엄성, 존엄함,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뭐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해왔다. 그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는 뭐 주로 이제 유교 전통이고, 고려시대 때는 뭐예요? 주로 이제 불교잖아요. 그죠? 그리고 19세기 때 말 이후에 잠깐 일었던 이제 동아혁명. 그죠? 그 이후에 이제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되면서 36년간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죠? 뭐 일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굉장히 말살됐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애국지사들, 독립투사들이 희생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도 하고 대한민국이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아까도 했지만 자유와 평등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얘기죠. 아까 뭐라 했어요? 자유는 제1세대 인권, 평등은 제2세대 인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구체적화 시키는데요. 뭐 법학자의 카생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 이걸 또 이제 구분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또 세분화 시키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자유와 평등은 적어도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자유와 평등. 어떻게 보면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추상적인 이제 개념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아까 뭐랬어요? 우리 바로 곁에서 있다라고 이제 보죠. 아까 이제 루즈벨트 여사가 얘기했듯이 우리 가정, 학교, 우리가 지나다니는 모든 이 세계에서 아주 미세한 세계에서도 다 이제 인권이 다 널려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권은 인류에게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권리이고 이렇게 인권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그죠? 근데 현재 어떻게 보면 인권의 존엄의 가치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또한 인권의 존엄성이란 구체적으로 뭐가 내재되어 있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와 평등이죠.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려면 또 이제 엄청 말은 간단한데 또 내용을 또 세분화시키면 엄청 또 복잡하죠. 그죠? 또 이제 보는 사람마다 또 자유와 평등 개념 다르게 보는 사람도 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커다란 이제 범주는 이러한 이제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보편적인 아주 기본적인 가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 그래서 자유도 보면 이제 일반적 자유, 개별적 자유, 형식적 자유, 실질적 이렇게 뭐 또 나눠요. 근데 이런 것 나누면 또 다 까먹을 거야, 그죠? 어? 까먹지만 어쨌든 이제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나눠서 또 얘기를 또 해요. 지금 이제 보면 윤석열 정권이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자유 얘기 엄청 많이 하죠? 그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엄청 많이 하고, 좋든 싫든. 그죠? 뭐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보수적 집단에서 주로 이 자유라는 말들을 더 많이 붙이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그죠? 저는 좀 더 진보적인 가치를 지닌 경우는 이제 평등이라는 말을 또 많이 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죠? 공정성. 윤석열 공정성 많이 해야지만, 또 이제 특히 이제 뭐 이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이 평등이잖아요. 그죠? 많이 얘기하잖아. 동등한 뭐 분배. 지금 사회주의 정권이 거의 다 멸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자유와 평등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든 간에 자유와 평등은 어떤 저울질을 했다고 한다면, 그죠? 이렇게 저울질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등한 선상에서 이제 있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자유는 자유 전체를 의미하는 일반적 자유와 일반적 자유를 구체화하는 개별적 자유. 그죠? 말 그대로 자유를 포괄적으로 하는 일반적 자유. 그죠?
자유를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자유. 이것이 이제 개별적 자유겠죠. 그죠? 말은 이제, 그럼 말은 굉장히 뭐 간단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하요. 그래서 이제 자유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행위 여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관적 지위를 말한다. 그죠? 자유는 자기가 행위 여부를 누구한테 맡기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간단하게 뭐 거주 이전의 자유. 그죠? 출판의 자유. 말할 자유. 그죠? 뭐 숨 쉴 자유. 예를 들면 건전한 공기를 마실 자유. 요새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앞으로 이제 공기도 이제 뭐 사술판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죠? 공기로 이렇게 하고 마셔갖고. 그러니까 이제 환경의 자유. 이것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거죠. 환경이 오염돼 버리면. 그죠? 최근에 이 환경권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유는 어떤 행위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당연한 얘기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 그죠? 당연한 거지, 자유지. 그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고 싶지 않으면 안 자고. 그죠? 이런 의미에서 자유는 행위 여부의 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자유다. 그러니까 자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자유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형식적인 자유는 의무가 없는 상태이고, 의무는 형식적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배짱 꼴린 대로 하는 거지, 말 그대로. 그죠? 배짱 꼴리면 하고, 배짱 꼴리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의무가 없는 거지. 그죠? 자기가 마땅히 뭐 해야 되는 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무제한적인 자유.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 자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가 있고, 말 그대로 자유는 행위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요 의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 형식적인 자유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 자유에 대칭되는 것이 실질적인 자유다. 그죠?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의무감이 없는 것. 형식적 자유로 한다면, 실질적인 자유는 개인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요구하는 주관적 지위. 개인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수단. 그렇잖아요? 제가 자유를 갖고 있지만,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할 수 있지만, 의무감이 없지만, 물질적인 어떤 토대, 그죠? 예를 들면 돈이 하나도 없고, 어디 가고 싶긴 한데, 돈이 없으면 물가가 비싸, 그러면 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내 수준에 땡전 한 푼 없으면, 영화관에 갈 수도 없고, 그죠? 맛있는 뭐, 빵을 사먹을 수도 없고, 그죠? 좋아하는 술도 마실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실질적 자유는, 그러니까 현실적 기초나 물질적 토대를 보장한다. 그죠? 물질적 토대를 보장하는 것.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기본권 또는 사회권으로도 이제 부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토대가 돼야 어느 정도 자기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형식적 자유는 배짱 꼴린 대로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의무가 없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동반되지는 않지만 이 물질적, 경제적 수단이 기반되지 않으면 주관적 지위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즉 하고 싶어도 돈 없으면 못하는 거죠, 뭐.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기본권 내지는 사회권으로도 부른다. 라는 얘기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보편적 권리.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이 보편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이 자유권에 이제 속한다고 한다면 평등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유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등은
그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필수적인 조건이야, 그죠? 어떤 게 하나가 이제 우이고 하나가 열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동등한 의미인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개별적 자유, 이 형식적 자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평등이라는 말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사회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2세대 인권이라고도 해요. 아까 자유평등 얘기했죠? 실질적 자유가 좀 더 확산됐을 때는 이게 이제 평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권. 근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자유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자유도 이제 또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 권리에서 이제 평등이란 소극적 인권 보호가 있고 적극적인 인권 보호가 있을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자기 몸만 지키는 건 소극적인 걸 테고, 자기 몸이 아닌 몸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 사회에 요구하는 것, 그죠? 기관단체에 요구하는 것, 힘은 시장에게 요구하고, 군은 군수에게 요구하고, 그죠? 관역단체장에게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자유와 평등도 소극적이고 적극적,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가 어떻게 보면 자유가 이제 있을 때 한다면 적극적인 거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이제 평등적 개념이 이제 될 수 있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거를 자기의 이제 한계 탓으로 이제 돌리지 않고 국가에게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거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보장해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취업을 못하는 것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 어떤 그런 경제적 시스템에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취업을 하고 싶은데 안 뽑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의 문제라는 얘기죠. 코로나가 창궐해갖고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사람을 안 뽑잖아요. 그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흔히 나오는 게 뭐 기본소득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경제가 안 되니까 소상공인에게 기본적으로 소득 보장을 하면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그죠? 단지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다 대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돈이 없으면 그게 못 주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거의 이제 불황 이제 상태였죠. 뭐 지금도 코로나가 그러니까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엔데믹, 이제 같이 이제 함께 가야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는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침체에 돼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이 인권에서의 그래서 이제 평등은 이제 네 가지의 이제 목표를 이제 지닌다고 본다면, 아까 자유를 좀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 평등한 가치, 그죠?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지녀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평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 두 번째는 차이의 인정, 그죠? 어떤 집단의 특유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장려한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차이의 인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현대 철학자 중에 이제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차이의 인정. 이 사람은 인정투쟁이라는 말로 써요. 인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서로 구분하고 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그런 개인의 투쟁을 통해서 차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건 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인정투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과, 예를 들면 외국인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차이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것, 그죠?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서로 인정을 하고, 우리의 노동자 서로 인정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평등의 하나의 가치의 조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차이의 인정 말은 쉬운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또한 이제 소외 집단의 기본권을 인정한다. 그죠? 소외 집단. 그럼 소외 집단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수자들이겠죠. 그죠? 사회적 약자. 최근에 보면서 동성애, 그죠? 트랜스젠더라든지, 그런 이제 장애우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외 집단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러한 분들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인정을 하고,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거,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중간에 이제 장애권도 마찬가지죠. 그 노동자, 그 소수 노동자, 이제 이주민 노동자도 이제 여기 소외 집단에 이제 속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엄청 많죠. 한 500만 이상 되나요? 하여튼 간에 지금 3대 업종이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하는 거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런 걸 통해서 평등하게 참여해야 하는 거. 모든 집단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것이 간단한 하나의 이제 내용들이지만 또한 간단하고 쉬운 내용들이지만 또한 그만큼 또 지키기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평등한 참여, 말은 평등한 참여지 이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투표권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학교 사회에서 예를 들면 그것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총장 선거를 할 때 교수들은 1인이 1표인데 학생들은 5%, 10% 이렇게 갔죠. 그죠? 직원들은 20%, 30%. 예를 들면. 그죠? 그럼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평등한 참여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이 평등한 참여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율별로 다를 경우에는 서로 이제 투쟁이 요구되고 계속 이제 개선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전에 대학교이기 때문에 총장 뽑는 거 옛날에 이제 무조건 교수들만 뽑았어요. 교수들만. 그죠? 차츰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제 직원, 교직원, 학생, 차츰 이제 올라간 거죠. 이게 프로테이지도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사회에 분출 요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회에 이제 반영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인권의 이제 본질적 특성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많이 들었죠. 인권은 이제 보편성이고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되고 그죠? 비슷한 거겠죠. 도덕성 있고 우월성 있고 또 인간의 기본 근본성 자유와 평등 그죠? 기본권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자유랑 평등이 또 이제 말 그대로 좀 개념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또 이렇게 구분해서 또 이제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키는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 여기서 오늘 하는 것들은 이론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가미시켜서 실천적인 측면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생활 속의 인권에서 우리가 접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것 인식해서 좀 더 적용해보자 하는 의도예요. 어쨌든 그래도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권은 누구나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다. 그죠? 아까도 계속 나온 얘기죠. 그죠? 한번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인권은 계속 이제 반복 학습이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부권력, 인종, 성별, 장애 여부 등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당위적 명제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권리가 인권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경륜을 향유하는 것이 하지만 어떠한 권리가 인권인 경우에 그러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향유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는 그렇다고 변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 보편적 권리 향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당위적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했지만 이제 도덕적 권리, 그렇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공간, 지역에서 인정되는 권리는 인권이라 부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권은 어떠한 지역이나 어떤 사회, 그죠?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뭐 이런 데서 서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어느 나라를 막론하건 또 어느 국가를 막론하건 다 그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물론 일정한 권리들이 대단히 중요한 경우에는 각국의 형편에 따라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모두 인권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헌법상의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은 모든 국가의 헌법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인 반면에 헌법적 권리는 그러한 인권과 함께 각국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표현한다. 헌법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헌법이 다 인간의 권리를 다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써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그죠? 보편적 효력, 그것이 곧 도덕적 권리이다. 말 그대로 어떠한 시대나 공간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 그죠? 어떤 특수한 나라, 아프리카에서만 인정되고, 아시아에서만 인정되고, 미국에서만 인정되고, 이런 권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막론하고, 다 망라해서 다 보편적 효력이다 라고 서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도덕적 권리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뭐 같은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구분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권리이다. 그렇죠?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권리, 기본적 권리 또는 기본적 인권이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나 국법에 의해서 비로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 권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자유와 평등이 대표적인 거겠죠. 그죠? 자유와 평등. 인권이 커다란 이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국가나 국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이다. 그죠? 남녀노소, 재산의 유무, 그죠? 인종 관계없이, 국가 관계없이 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는, 또한 누려야 되는 기본적 권리. 그것이 곧 근본적 권리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기본적 권리에서 이제 좀 더 포괄시킨 거죠. 아까 자유와 평등이라고 했지만, 거기서 좀 더 나가서는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 또 보편적으로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의 보편을 누리는 권리. 보편성은 아까 이제 첫 번째 얘기할 때 또 이제 중복되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번째가 아까 이제 추상성, 추상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구체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 의미, 내용의 경계가 확정될 필요가 있는 권리.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또한 인간인 모든 존재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는 그만큼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권 자체가 뭐 구체화시켜서 현장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존재를 다 망라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인권, 그러면 뭐 보편성, 기본권,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보편성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있어요? 기본적 인권, 그러면 실체가 있어요? 이거 만들어낸 용어잖아요. 그죠? 자유와 평등. 그러면 실체가 있어요? 있냐고요? 없죠? 단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모든 존재에게 인정돼야 하는 권리는 그만큼 또한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다섯째는 인권은 이제 설정법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아까 이제 우월적 권리이다. 그죠? 말 그대로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기본적인 의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실정법을, 헌법, 모든 이제 법들을 좀 더 우선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정법은 직간접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도 인권이 한 단계 의라는 얘기죠. 어떤 법도 인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인권은 그만큼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지위와 자격을 이제 지칭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권은 법에 관할 지역, 그 밖에 지역적인 편수, 민족, 국가, 국적 관계없이 조행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동일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인권은 우월적 권리이다. 지금 상식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커다랗게 아까 얘기했지만 권리의 주체는 누가 보유하는가? 보편적 권리. 인간에게면 누구나 누리는 거죠. 보편적 권리. 그죠? 의무 주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권리. 인간으로서 삶의 매우 중요한 근본적 가치는 근본적 권리. 법 체계 승인과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 도덕적 권리. 아까 좀 얘기한 거를 이건 이제 좀 정리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예를 들면,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커다랗게 이제 인권의 본질적인 이제 특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인권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다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인권은 자연적이고 자연법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로 이해한다. 그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법으로 이제 법의 유무에 따라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자연법적인 자연스러운 권리다.
그죠? 또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권리다.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인정돼야 하는 다른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죠? 천부적인 거고 자연법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인권은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그죠? 좀 아까 했지만, 당위적 권리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정법 이전에 존재하는 권리, 그죠? 자연법적 권리라는 사실은 이제 틀림이 없고, 심지어 하늘이 내려진 권리, 천부적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죠? 뭐, 아까 얘기한 내용들을 좀 더 종합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내용들은, 근데 유사한 내용도 꽤 있지만,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들을 조금 더 다르게,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해봤고, 또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런 형태로 해갖고, 이제 법을, 이제 인권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했지만, 이제 돌아온다면, 맨 앞에 돌아온다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와닿는 것은 이거겠죠. 그죠? 보편적 인권은 어디 시작합니까? 집 가까운 작은 장소이다. 그죠? 집에서 너무 가깝고 너무 작아서 어떤 세계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작은 장소는 각 개인들이 사는 곳이다. 우리가 사는 곳이 곧 보편적 인권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인권에 속해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이고, 우리가 사는 학교이고, 우리가 사는 공장이고, 농장이고, 개인 사무실이고, 회사고,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권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쉽게 표현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아까는 이제 구분해서 이제 얘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를 엘리노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부인이 이런 얘기를 인권 선언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루즈벨트 부인이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쉽게 잘 와닿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원론적으로 얘기한다. 반복된 얘기가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서 인권은 출발한다.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사람답게 사는 건 시대각기 다르지만 사람과 사람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인권이고 사람과 사람다움에 대한 탐구는 인문학적 작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한 가장 손쉬운 출발점이 이제 된다라고 이제 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얘기했고, 다른 얘기를 해더라도 뭐 철학자들 내지는 이제 뭐 정치학자들이 이제 뭐 자연법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커다랗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우리는 왜 인권을 말하고 인간에게 왜 인권이 있고 인간에게 인권은 왜 있어야만 하고 인권은 어떤 철학적, 인문학적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여기에 대한 답이 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갖자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앞으로 따로 이제 받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